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가너입니다. 오늘은 게이밍 마우스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레이저의 데스헤더 V3 프로. 제가 이 마우스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었던 게 작년이었어요. 발로란트 프로게이머 스택스 선수의 세레모니 덕분이었죠. 슈퍼플레이 이후에 데스헤더 V3 프로의 키스를 날리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바로 그 마우스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로지텍의 제품들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G703, G 프로, G 슈라의 라인업을 쓰면서 굳이 다른 기기로 넘어갈 필요성을 못 느꼈죠. 하지만 최근에 G 슈라를 개조하다가 날려 먹어서 또 G 슈라를 살까 하다가 요즘에 레이저의 마우스들이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길래 데스헤더 V3 프로를 구매했습니다. 디자인부터 봅시다. 데스헤더 V3 프로는 G 슈라처럼 좌우가 똑같은 대칭형 마우스가 아닙니다. 오른손잡이에게 특화되어 있는 비대칭 마우스죠. 따라서 전체적인 굴곡이 약간 좌측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마우스는 가로 68, 세로 128, 높이 44mm로 크기가 큰 편이에요. 다른 마우스들과 비교해보면 지슈라가 40mm, 바이퍼가 38mm, 조이 EC2가 41mm로 데브삼이 제일 높죠. 그리고 비대칭 마우스다 보니까 오른손잡이에 맞게 좌측 정점이 꽤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마우스의 엉덩이 부분에는 레이저 로고가 프린팅 되어 있고 상단에는 DPI 인디케이터가 있죠. 마우스 휠에는 뾰족뾰족하게 돌기가 나 있어서 데스헤더의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데스헤더 V3 프로는 범용적인 디자인으로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 짝인 데스헤더 V2 프로만 하더라도 마우스의 쉘과 클릭부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디자인도 뭔가 레이저답게 독특했거든요. 특히나 좌우측의 끝부분이 더 뻗어 있어서 데스헤더, 독사와도 같은 느낌을 주려는 듯한 디자인이었었는데 이번 데브3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빠졌죠. 클릭부도 분리형으로 바뀌었고 좌우측도 좀 더 다듬어졌습니다. 덕분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었던 레이저 특유의 V2 프로보다는 좀 더 평범한 범용적인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디자인이 좀 더 좋아요. V2는 전체적으로 뭔가 그 에일리언 대가리처럼 생겨서 사실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데브3은 뭔가 좀 더 그 최근 감성에 맞춰서 나온 느낌? 저는 좀 더 좋았어요. 그리고 RGB가 빠졌습니다. 레이저의 제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바로 이 RGB일 텐데 데브3에는 없어요. 추측해보자면 아마 무게를 위해서 뺀 거겠죠? 어떻게 보면 레이저의 정체성이잖아요. RGB 시냅스를 맞춰서 LED 연동시켜서 예쁜 반짝반짝한 그 그림들을 만들어내는 것. 레이저의 어떻게 보면 큰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인데 그게 빠져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펙을 봅시다. 레이저의 플래그십 모델답게 최고 사양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포커스 프로 30K 옵티컬 센서가 탑재돼서 최대 3만 dpi, 70G의 최대 가속도, 99.8%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죠. 특히나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이유는 모션 싱크 덕분이에요. 모션 싱크,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G싱크와 비슷하게 마우스와 컴퓨터가 정보를 주고받는 타이밍에 맞춰서 마우스 신호를 동기화해주기 때문에 손실 없이 정확한 움직임 감지가 가능해지는 기술이라고 해요. 저는 원래 에임이 안 좋아서 특별하게 막 체감이 되진 않았는데 모션 싱크 기술이 들어간 레이저의 마우스들이 다른 마우스들보다 좀 더 에임이 정확하게 간다라는 의견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우스 패드 표면 보정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패드가 균일하지 않아도 알아서 보정을 해줍니다. 영상에서는 어떤 패드를 쓰든 일관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죠. 이물질이 묻어있는 책상 위에서 마우스를 움직일 경우 로지텍 502X는 마우스 포인트가 튀었어요. 하지만 데브3은 그런 거 전혀 없이 정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고 솔직히 좀 놀랐어요. 패드에 이물질 같은 게 묻어 있으면 가끔 마우스가 튈 때가 있는데 이걸 자동 보정해준다? 이거는 진짜 칭찬할 만한 기능이에요. 덕분에 패드가 아닌 책상이나 섬유, 심지어 유리에서도 정확한 인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래킹의 거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의 움직임을 인식할 때 어느 정도 높이에서 움직이는 것까지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살짝 들어서 움직이는 유저들은 트래킹 거리를 낮음으로 설정해서 마우스를 바닥에 붙어야지만 인식하게 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마우스를 들어서 움직일 때 화면이 돌아갈 테니까요. 반대로 높음으로 설정한다면 마우스를 들고 내리면서 움직일 때 한 템포 더 빠르게 화면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유저들보다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의 습관에 맞춰서 설정해 주시면 되고 저는 가장 낮음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 디테일한 설정, 비대칭 컷오프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데브3은 최대 4000Hz의 폴링 레이트를 지원합니다. 폴링 레이트라는 건 마우스의 정보를 컴퓨터에 얼마나 자주 보내주느냐를 말해요. 1초를 기준으로 125Hz면 1초에 125번,
1000Hz는 1초에 1000번, 4000Hz는 1초에 4000번의 마우스 위치 데이터를 컴퓨터에 전달합니다. 당연하겠지만 폴링 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마우스의 현재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컴퓨터에 전달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데브3 기준으로 1000Hz 사용 시 90시간의 배터리 타임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4000Hz를 사용할 경우에는 20시간 남짓한 배터리 타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사양을 좀 타서 컴퓨터의 스펙도 충족이 돼야 되죠. 그리고 높은 폴링 레이트에서 마우스가 끊기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윈도우 11 기준 업데이트 패치로 버그 픽스가 됐다고는 해요. 하지만 윈도우 10에서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높은 폴링 레이트로 사용할 경우에는 마우스가 뚝뚝 끊길 수 있습니다. 추가로 논문에 따르면 현재 기술력으로는 2000Hz 넘어갔을 때 큰 메리트가 없다고 해요.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게다가 마우스 자체로만 봤을 때는 1000Hz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여기서 더 높은 하이퍼 폴링 레이트를 사용하려면 전용 동글을 따로 구매해야죠. 이 전용 동글의 가격이 43,000원. 저는 그냥 1000Hz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데브3에는 광축 스위치가 탑재됐습니다. 이 스위치의 단점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찍어김. 레이저 마우스의 고질적인 문제가 됐죠. 로지텍은 더블 클릭으로 고생하는데 얘네는 찍어김으로 고생해요. 쉽게 말해서 마우스를 클릭할 때 깔끔하게 클릭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 한 군데 걸리면서 클릭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행히 데브3은 불리언 클릭으로 바뀌면서 이 문제가 많이 해결됐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우클릭 한정에서 아직까지는 찍어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교환을 받거나 아니면 쉘을 분해해서 윤활해주는 방법 말고는 없고 교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그냥 묻지마 새 제품 교환을 해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 클릭압이 좀 높아요. 제가 이전에 썼던 지슈라 업론보다 클릭압이 좀 높은 것 같고 특히 좌클릭보다는 우클릭의 클릭압이 좀 더 높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직 데브3을 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새 제품이고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된 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차 적응을 해보도록 하고 그래도 적응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스위치를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마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그립감을 봐야죠. 앞서 언급했지만 데스헤더 V3 프로는 비대칭 마우스로 오른손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좌측의 정점이 꽤 높게 올라와 있어서 마우스를 딱 잡았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곳이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손이 작은 분들이라면 이쪽이 좀 많이 신경 쓰일 수 있겠더라고요. 기존에 쓰던 유저분들은 팜그립이나 클로그립을 많이 추천하시던데 저는 전체적으로는 팜그립을 잡고 앞쪽 검지와 중지를 살짝 올려놓고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저들 사이에서도 좀 갈리는 질문인데 대칭 마우스가 편하냐? 비대칭 마우스가 편하냐? 저한테 딱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비대칭 마우스가 좀 더 편해요. 대칭형 마우스에 비해서 그립이 좀 더 안정적이고 손목에 무리도 덜 가고 움직임도 편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있는 수많은 비대칭 마우스들 중에서 데스헤더 V3 프로가 저는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단에 있는 마우스 피트는 약간 아쉽습니다. 무엇보다 크기가 너무 작아요. 지슈라나 502X, 기타 다른 마우스들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하죠. 피트의 크기가 작고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슬라이딩 마우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용자에 따라서는 너무 미끄럽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브레이킹 피트를 따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최근 게이밍 기어들이 동일하게 신경 쓰고 있는 경량화. 데스헤더 V3 프로의 무게는 63g입니다. 정말 가볍죠? G 프로 슈퍼라이트와 동일한 무게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대칭 마우스는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을 위해서 마우스의 크기가 좀 큰 편이에요. 하지만 데브3은 지슈라만큼 가볍죠. 덕분에 다른 비대칭 마우스들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적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겠죠. 경량화를 위해서 데브3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빠졌어요. 첫 번째는 앞서 언급드렸었던 RGB LED가 빠졌죠. 레이저의 아이덴티티인 시냅스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레이저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독을 지원하지 않아요. 이전 모델인 V2에서는 충전독을 지원하면서 정말 많은 칭찬을 받았었고 서드파티 제조사들이 알아서 충전독을 만들 만큼 화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량화 때문에 충전독을 빼버렸죠. 아예 지원조차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우스 안에 USB 동글을 보관할 공간도 없고 무게추를 넣을 공간도 없어요. 그리고 블루투스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용 동글을 사용하거나 케이블로 연결을 해야지만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죠. 2대 이상의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이나 노트북으로 급하게 마우스를 써야 할 때는 블루투스 미지원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모두가 동의하는 최악의 단점일 텐데 가격이 22만원. 너무 비싸요. 이 제품이 출시되면서 환율이 막 오르기도 했었고 고퀄리티의 끝판왕 제품인 건 알겠는데 그걸 감안해도 너무 비쌉니다. 한 5만원 정도만 깎아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비싸요. 데스헤더 V3 프로는 현재 비대칭 게이밍 마우스에서 부동의 1티어라고 생각합니다.
무게 경량화, 하이 퀄리티의 센서, 스마트 트래킹과 모션 싱크, 그리고 최대 4000Hz의 폴링 레이트까지 지원하죠. 디자인도 지난 모델에 비해 세련되게 바뀌었고 그립감은 여전히 최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대칭 마우스의 끝판왕을 찾는다? 그럼 데스헤드 V3 프로가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하지만 레이저만의 RGB LED 감성이 없고 데스헤더 특유의 날카로움이 많이 사라진 밋밋한 디자인은 기존 유저들에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싼 가격도 쉽게 구매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겠죠. 그런 분들은 데스헤더 V2 프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8만원대의 굉장히 착한 가격에 충전도 지원하고 레이저의 갬성이 살아있는 디자인까지 대브삼이 부담된다면 저는 데스헤더 V2 프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판왕의 비대칭 게이밍 마우스를 찾는다면 무조건 데스헤더 V3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